존경하는 분당 판교 주민 여러분, 국민의힘 분당갑 후보 안철수입니다. 저는 2012년에 의사, IT 전문가, 창업자, 경영자, 카이스트 및 서울대 교수를 그만두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민의 도구로서 봉사하고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대구 코로나 사태 때 목숨을 걸고 의료 봉사를 하면서 보여드렸듯이 봉사라는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것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22대 총선에서 분당 판교에 출마한 이유는 하루 1년 반 전에 재보궐선거 때 제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주셨던 주민들께 감사드리고 제대로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안철수는 늘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의사로서 생명과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안랩이라는 IT 벤처기업 창업에서 국부 창출에 기여했고 바로 여기 지금 삼평동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하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보람찼던 게 사내 결혼이었습니다. 20년 정도 전인데 두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오면서 여성분이 저한테 사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왜 사표를 내냐고 하니까 기억하시죠? 20년 전만 해도 부부가 결혼하면 한 사람이 사표 내는 게 사회 관습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냥 찢어버리고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IT 기업 중에 지금 안랩이 사내 커플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후학 양성 대학 원장으로 교육 행정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V3 백신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국민들께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수천억 수조 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무료로 봉사하고 재산 절반 기부하고 목숨 걸고 대구 가서 코로나 의료 봉사하고 공익적인 삶 말이 아니라 실천했습니다. 정말 분당 판교와의 인연이 한결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3년 전이죠. 2011년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대부분 풀밭이었습니다. 그때 판교역 있고 안랩하고 몇 군데 건설하는 빌딩 말고는 전부 풀밭이더라고요. 걱정됐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다 채워질 수 있을까? 10년 지나서 와보니까 쓸모없는 걱정이더라고요. 풀밭이 뭡니까? 집 지을 데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분당 판교 발전에 정말 나름대로 기여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재작년에 할 때 저는 분당에 오리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근데도 국정과제를 전부 보고를 받고 살펴보니까 노후신도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하다 그런 생각에 최우선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참 운명적으로 또 제가 이렇게 최우선으로 올려놨는데 제가 또 여기에 오게 된 거죠. 참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2년에 여기 계신 분들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지역 현안이 정리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시겠습니다만 재건축입니다. 저는 정부 안보다 6개월 빠르게 노후신도시 재건축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고요. 이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국회에서 윤재욱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서 설득을 해서 드디어 이제 작년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이제는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은 더 많은 일이 놓여져 있습니다. 선도지구 어디부터 먼저 이제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분들이 옮겨 살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주단지를 과연 어떻게 만들 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저는 교통 문제였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8호선 연장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될 위기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탈락되면 다시는 재신청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에 빨리 말해가지고 시청에서 낸 그 사업 계획 철회하고 새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8월 달에 바로 모란에서 판교까지 8호선이
연장이 되고요. 그 다음 2차로 판교에서 광주 옥포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는 8호선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하철 3호선은 우리 서판교 쪽으로 지나가서 우리 대장동을 거쳐서 용인을 거쳐서 수원을 거쳐서 화성시까지 지금 이제 예비 타당성 용역 중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게 수광선이 있거든요. 수서하고 경기도 광주를 연결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전국으로 연결이 되는 선이 될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하필이면 성남을 저 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만들어서 성남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이거를 고쳐가지고 그 실시 용역하고 설계 단계에서 야탑 도촌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또 서판교 계신 분들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잖아요. 시흥 월곶하고 서판교를 연결하는 월곶선 조금 있으면 착공됩니다. 제일 먼저 서판교역부터 착공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지하철 3호선하고도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3월 30일 날 바로 이 부근의 성남역에서 GTX-A가 드디어 운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GTX-A를 타면은 바로 그 다음 역이 수서역이고 바로 그 다음 역이 삼성역입니다. 그래서 성남이 교통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유치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8년 살았습니다. 실리콘밸리와 판교 테크노밸리가 뭐가 다른가 생각해보니까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중요합니다. 보면 실리콘밸리는 거기에 스탠포드 대학이 있고요. 버클리 대학이 있고요. 나사 연구소가 있어서 인재와 기술을 공급을 해줘서 지금까지 연구하는데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이 필요해서 다행히 제가 카이스트 정교수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카이스트하고 이야기를 해서 서판교 쪽에 카이스트 인공지능 연구원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는데 700억 정도가 드는데요. 동원산업에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카이스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산에 영재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성남에도 영재고등학교 세우겠다고 해서 지금 과학기술부하고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는 그렇다 치고 이제 그 다음이 뭐냐 하면은 연구소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제일 큰 연구소가 서울 홍릉에 있는 키스트입니다. 연구원이 2,7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오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에 키스트 원장이 이사회를 통과해서 새로 선임이 되면은 지금 실무선끼리 이야기 다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에 키스트 분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실리콘밸리처럼 영속하는 그런 곳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4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냐고 해서 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요. 4년은 아닌데요. 근데 남들 4년 동안 해도 못할 일들 1년 반 만에 거의 다 해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나중에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텐데 그 약속들이 사실 지난 1년 반 전에 제가 했던 약속들이니까 앞으로 4년 동안 이 일을 제가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분당 공약은 그렇지만 정말 우리나라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저는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국민들이 분열되고 나서 국가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거든요. 극단적인 진영 싸움, 팬덤 정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공공선이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국가적으로 이런 일은 꼭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쟁자가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똘똘 뭉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일도 함께 국가적으로 해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당 판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선도적인 미래도시로 일기 신도시가 아니라 일기 미래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